뭐라고? 네가 내 다리를 고친다고? 꼬맹아, 장난하니? 강준수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립니다. 44세 남성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좋아, 정말 가능하다면 10억을 줄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실 모든 건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서울 외곽 한남동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과 넓은 정원, 그리고 높은 담장이 이곳이 보통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른 아침 저택 앞 큰 대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서죠. 차 문이 열리자 김소영이라는 39세 여성이 조심스럽게 내립니다. 깔끔하지만 비싸 보이지 않는 옷차림,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였어요. 바로 이아린이었죠. 소영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게다가 이런 큰 저택에서 일하게 된다는 부담감이 느껴졌거든요. 반면 아린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왔네. 메인 입구로 들어서자 몇 명의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 일한 직원들 특유의 텃세 같은 게 느껴졌죠. 소영은 아린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집사 역할을 하는 김 부장이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김소영 씨죠? 저는 김 부장입니다.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시죠. 2층 끝쪽에 있는 큰 방문이 열렸습니다. 강준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방은 엄청나게 넓었지만 왠지 을씨년스러웠죠.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강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잘생겼을 얼굴이지만 지금은 무표정하고 차가웠어요. 4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새로운 가정부 김소영입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강준수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시선은 소영 옆에 서 있는 아린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왜 데려왔나? 죄송합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 됐다. 일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강준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아린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강준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강준수의 휠체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다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린아, 인사해. 엄마의 말에 아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강준수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는 계속 그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김 부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요. 강준수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린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강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린이를 쳐다봤죠. 조그만 게 내 다리를 고친다고? 소영이 급하게 아린이를 말렸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하지만 강준수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좋아. 강준수가 휠체어를 아린이 쪽으로 굴려왔어요. 아린이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차갑게 말했죠. 정말 가능하다면 10억을 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를 10살짜리 아이가 고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아린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정말요? 정말이다. 그럼 해볼게요. 아린이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소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죠. 이런 큰 집 주인에게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으니까요. 김 부장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1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강준수는 아린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강준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린이와 소영이 나간 후 강준수는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그를 짓눌렀어요. 방금 전 그 작은 아이가 던진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강준수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말이에요.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10살짜리 아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강준수의 눈앞에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나던 그 아침이었어요. 아내 서연이 딸 하은이 손을 잡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빨리 와요. 하은이가 벌써부터 설레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서연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0살이던 하은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빠, 제주도 가면 정말 도라르방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은이 보고 싶어 하던 거 다 보러 가는 거야. 강준수는 딸을 높이 들어 올려 안았습니다. 하은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온 집을 울렸죠. 그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이 있었어요. 검은색 BMW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서연과 하은이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떠들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여보, 속도 좀 줄여요. 너무 빨라요. 괜찮아. 이 정도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트럭. 강준수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차가 굴러떨어지면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쇠 부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강준수가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하은이는 어디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강준수는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부인과 따님은 그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강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잃어버린 거였어요. 강준수는 고개를 흔들며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가족을 잃은 죄책감과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더 큰 절망은 달이었습니다.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가족도 잃고 걸을 수도 없게 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이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편 1층 주방에서는 소영이
아린이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오래 일한 박아줌마의 눈빛이 차가웠죠. 또 새로운 사람이 왔네.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힘들면 금방 그만둬. 소영은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아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소영은 깜짝 놀랐죠. 무슨 말이야? 눈에서 슬픔이 보여요. 우리 아빠가 하늘로 갔을 때 엄마 눈과 똑같아요. 아린이의 말에 소영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사람의 감정을 잘 읽었어요. 아마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죠. 아린이의 아버지 이정호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을 정말 사랑했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린이가 8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아린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정말 소중한 능력이야. 하지만 그 마음을 치유해주는 건 더 특별한 거야. 아버지가 했던 말을 아린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재에 있던 의학책들을 재미삼아 읽으면서 심리학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웠죠. 소영도 남편을 잃은 상처가 컸습니다. 2년간 홀로 아린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서적으로도 막막했죠. 정호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밤마다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린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지,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늘 불안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소영과 아린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했죠. 회장님 성격 아시죠? 까칠하시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아이 데리고 온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이런 말들이 소영의 귀에 들렸어요. 아린이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죠. 직원 숙소는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소영과 아린이에게 배정된 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린이가 침대에 누워서 물었어요. 소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그러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지. 아린이도 말썽 부리면 안 되고. 네. 근데 엄마, 저 아저씨 정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해해? 하지만 아린이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걸 느꼈다는 듯이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강준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강준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4년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다리들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를 10살짜리 아이가 고칠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강준수는 오랜만에 가족 꿈을 꾸었습니다. 서연과 하은이가 웃으며 손짓하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창문 사이로 새어드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어요. 김 부장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은쟁반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이었죠. 하지만 강준수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식사하셔야죠. 됐어. 그보다 어제 그 아이 어디 있나?
김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강준수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소영 씨 따님 말씀이신가요? 아마 어머니와 함께 데려와. 하지만 회장님, 데려오라고 했어. 강준수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주방에서는 소영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구석 한편에 앉아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아버지 책에서 본 뇌구조 그림을 따라 그리고 있었죠. 저 아이 참 얌전하네요. 새로운 정원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박 아줌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보기에만 그래요. 어제 회장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다리를 고쳐준다고 했다나 뭐라나? 어머, 정말이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난 거였어요. 애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뻔뻔한. 조용히 해주세요. 소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소영에게 쏠렸습니다. 제 딸 흉보는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그때 김 부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소영 씨, 회장님이 따님을 보자고 하십니다. 주방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소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아린이가 한 말 때문일 게 분명했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이요. 아린이는 색칠하던 걸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아저씨한테 가볼게요. 아린아. 소영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아린이가 강준수의 방에 들어섰을 때 강준수는 휠체어를 창가 쪽으로 돌려놓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죠. 어제 한 말 기억하나? 네, 기억해요. 아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강준수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다리를 고쳐준다고 했지? 네. 정말 웃기는군. 강준수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의료진단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아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류요? 틀렸어.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내 다리에 대해 내린 진단서야. 강준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아린이에게 보여줬어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최고 교수, 완전 척수 손상, 회복 불가능, 미국 메이오 클리닉 신경외과 전문의, 하반신 영구마비, 치료법 없음,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기적적 회복의 가능성 제로. 강준수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4년간 받은 절망적인 진단들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조차 다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죠. 일본 도쿄대 의학부 척추 전문의.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 아린이는 조용히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저씨들 다 틀렸어요. 강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나? 의사 아저씨들이 다 틀렸다고 했어요. 강준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틀렸다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야. 수십 년간 공부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사람들이라고. 아린이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의사는 몸만 보는 사람이라고. 마음은 잘 못 본다고. 마음?
마음이 뭐가 중요해? 의학은 과학이야. 과학? 강준수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서류들이 흩날렸죠. 우리 아빠는 마음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였어요. 아린이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고.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한다고. 그건 정신과 얘기야. 내 다리는 물리적으로 망가진 거라고. 아저씨 마음도 아파요. 아린이의 말에 강준수가 움찔했어요. 아저씨 눈에서 슬픔이 보여요. 우리 엄마가 아빠 잃었을 때와 똑같은 슬픔. 아린이의 말이 강준수의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상관없어. 마음이 슬프든 기쁘든 다리는 안 움직여. 움직일 수 있어요. 안 움직인다고. 강준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린이는 끄떡없었습니다. 아저씨가 포기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포기? 내가 언제 포기했다고. 매일 포기하고 있어요. 아린이가 강준수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다리한테 한 번도 일어나 하고 말한 적 없죠? 강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린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사고 이후로 한 번도 다리에게 일어나라고 움직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이미 포기해버렸으니까요. 그건 의미 없는 일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그랬어요. 몸과 마음은 친구라고.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야 몸이 대답한다고. 강준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아이의 말에 자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알겠어?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강준수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확신이 없었어요. 아린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시도해보세요. 뭘? 다리한테 말해보세요. 일어나라고. 말도 안 되는.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아린이의 말에 강준수가 깜짝 놀랐어요. 무섭다고? 혹시 움직일까봐 무서운 거예요. 움직이면 지금까지 포기한 자신이 바보 같을까봐. 강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그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리에게 말을 걸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절망감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나가. 아저씨. 나가라고 했어. 강준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아린이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저씨 다리는 죽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깨우면 돼요. 문이 닫히고 강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린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다리는 죽지 않았어요. 강준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4년간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포기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작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 말이 맞을까?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 그 의심이 강준수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강준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로 옮겨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린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리는 죽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강준수는 이불을 걷어내고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4년간 움직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살집도 많이 빠지고 근육도 위축되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정말 잠들어 있는 걸까? 작은 속삭임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강준수의 마음속에는
다리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어요. 바로 가족을 잃은 죄책감이었죠. 자신이 운전을 했고 자신의 판단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연과 하은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어요. 아내의 따뜻한 미소, 딸의 맑은 웃음소리, 모든 게 자신 때문에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었어요. 4년간 수도 없이 자문했지만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다리를 잃은 것도 큰 상처였어요. 한때는 마라톤을 즐겼던 강준수였거든요. 회사 야유회 때면 항상 등산을 제안했고 주말이면 하은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뛰어다녔죠. 아빠, 더 빨리 뛰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그때는 딸을 등에 업고도 얼마든지 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척수가 완전히 손상되어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기적은 없다고 말이죠. 같은 시간 직원 숙소에서는 아린이가 엄마 옆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 저 아저씨 정말 많이 아파해요. 무슨 말이야? 마음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소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직감이 있었거든요. 남편 정우를 닮아서 사람의 감정을 잘 읽었죠. 아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아린이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아린이는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의 아이들도 몇 명 있었지만 아무도 아린이와 놀려고 하지 않았죠. 저의 엄마 새로 온 사람이야. 어제 회장님한테 이상한 말 했다면서? 응, 다리 고쳐준다고 했대. 완전 이상해.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아린이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아린이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고. 주방에서는 소영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대놓고 텃세를 부렸거든요. 소영 씨, 딸 교육 좀 잘 시키세요. 회장님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까지 피해예요. 박 아줌마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아이가 그냥 한 말인데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말. 회장님이 얼마나 예민하신데. 다리 얘기는 절대 금기예요. 소영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분위기니까요. 오후 늦게 아린이가 강준수의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죠. 강준수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돼요? 강준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의 분노는 없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죠. 뭐하러 왔어? 아저씨 외로워 보여서요. 강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읽는 걸까요? 외롭다고? 네. 우리 아빠가 하늘로 갔을 때 저도 그랬어요. 아린이가 강준수 옆으로 다가왔어요. 휠체어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죠. 아저씨도 누군가 보고 싶어 하죠? 강준수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서연과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아빠한테 배웠어요. 슬픈 사람은 혼자 있으면 더 슬퍼진다고. 아린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마치 어른 같은 위로였죠. 너도 아빠가 보고 싶지? 강준수가 처음으로 아린이에게 질문했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특히 밤에요. 어떤 아빠였는데? 마음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였어요.
정말 따뜻한 아빠였어요. 아린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아저씨 가족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강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4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아내와 딸이 있었어. 강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은 너처럼 10살이었지. 정말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어.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로 갔어. 나 때문에. 강준수의 목이 메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얘기였죠.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아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뭘 알겠어. 내가 운전했고,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가 그랬어요.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고. 아린이의 말에 강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아이의 눈빛이 참 순수했습니다. 아저씨, 가족분들이 아저씨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원하실까요? 그건 우리 아빠는 저한테 그랬어요. 슬퍼도 되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면 안 된다고. 강준수는 답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저씨, 정말로 한 번만 해보세요. 아린이가 강준수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다리한테 말 걸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아빠가 그랬어요. 몸과 마음은 친구라고. 친구한테는 말을 걸어야 한다고. 강준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죠. 지금은 안 돼.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강준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완전한 거부가 아닌 주저함이었죠. 아린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약속해요. 언젠가는 해보기로. 강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4년간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뭐? 전 정말로 아저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린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확신이 강준수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강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오랜만에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죠. 그동안 항상 커튼을 쳐놓고 어둠 속에서 지냈는데 오늘은 왠지 빛이 보고 싶었습니다. 김 부장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커튼을 열어놓으셨네요? 응. 햇살이 좋네. 강준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여유가 있었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었죠. 어제 그 아이. 아린이는 어디에 있나?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가 궁금해지고 있었거든요. 정원에서는 아린이가 혼자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책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아린이는 그림을 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도 아파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몸이 아파요. 아버지가 읽어주던 구절이 기억났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소영이 창문 너머로 딸을 바라봤어요. 혼자 있는 아린이가 걱정됐지만 다른 아이들이 어울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소영 씨, 딸이 매일 혼자 노네요. 정원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잘 안 어울려줘서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소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린이가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점심시간 즈음 강준수가 창가로 휠체어를 움직였어요. 정원이 보이는 곳이었죠. 아린이가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뭘 보고 있을까? 강준수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4년간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김 부장. 네, 회장님. 아린이를 데려와. 지금요? 응. 궁금한 게 있어. 아린이가 강준수의 방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전과 달랐어요. 햇살이 가득한 밝은 방이었거든요. 와, 밝아졌네요. 아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너 정원에서 뭘 보고 있었나? 책이요. 아린이가 들고 있던 책을 보여줬어요. 강준수는 제목을 읽어봤죠. 마음과 몸의 연결. 이런 어려운 책을 읽나? 아빠 책이에요. 그림 보는 게 재미있어요.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강준수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고 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린이가 책장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프고 슬프면 가슴 아프고 화나면 속 아프다고 했어요. 강준수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의외로 아이의 설명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럼 반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져요. 그래서 몸을 고치려면 마음도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아저씨, 다리랑 친해져 보세요. 친해진다는 게 뭔 뜻이야? 말 걸어보세요. 안녕하고. 강준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리한테 안녕이라고? 네. 아빠가 그랬어요.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살아있다고.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아린이의 순수한 눈빛이 강준수를 바라봤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한테 안녕,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해볼만해요. 손해 날 것도 없잖아요. 강준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린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네. 강준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작고 어색했어요. 아린이가 격려했죠. 더 크게요. 진짜 친구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 다리야. 강준수 자신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미세한 거였지만 마치 다리에서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강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느껴졌나요? 아린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죠.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일 거야. 하지만 강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거든요. 매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한테 인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는 수고했어 하고 수고는 뭘 했다고 살아있는 거요. 아저씨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요. 아린이의 말에 강준수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다리가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나요? 움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몸의 일부였죠. 그리고 걸었던 기억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기억? 네. 예전에 걸었을 때 기분 좋았던 순간들 말이에요. 강준수의 머릿속에 하은이와 함께 뛰어놀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딸을 어깨에 태우고 공원을 거닐었던 일, 서연과 손잡고 바닷가를 걸었던 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그 기분을 기억하세요. 다리도 그 기분을 기억할 거예요. 아린이의 말이 강준수의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아빠한테 많이 배운 거예요. 그날부터 강준수는 매일 아침 다리에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안녕, 다리야. 오늘도 잘 부탁해. 그리고 밤에는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미세한 변화였지만 강준수는 자신의 몸과 조금씩 화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4년간 증오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몸과 말이에요. 아린이의 치료법은 의학책에는 없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준수의 마음이, 그리고 어쩌면 몸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강준수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서 절망과 분노가 사라졌죠. 대신 작은 호기심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기적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린이의 순수한 치료법이 강준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나자 저택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준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안을 환하게 밝히고 직원들과도 예전보다 훨씬 친근하게 대화했어요. 김 부장,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네, 회장님. 정말 맑은 날씨입니다. 김 부장도 강준수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어요. 4년간 보지 못했던 미소가 그의 얼굴에 있었거든요. 아린이는 뭐 하고 있나? 아마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래, 나도 정원에 나가볼까? 김 부장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강준수가 자발적으로 방을 나서겠다고 한 건 사고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강준수가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아린이는 여전히 혼자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멀리서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었죠. 아린아. 아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준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밖에 나오셨네요. 응,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강준수의 말에 아린이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요즘 네 덕분에 많이 달라졌거든. 멀리서 몇몇 직원들이 강준수와 아린이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아이와 친하게 지내시는 거 처음 보네. 신기하긴 해. 그런데 괜찮을까? 아이가 너무 건방지게 굴면. 맞아. 분수를 모르면 안 되는데. 박 아줌마가 특히 못마땅해 했어요. 새로운 가정부 딸이 회장님과 친해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소영 씨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애가 너무 나대고 있다고. 아린아, 너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야? 강준수가 다른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린이의 목소리에는 작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너랑 안 놀아주나? 엄마가 새로 와서 그런가 봐요. 저한테 이상한 아이라고 해요. 아린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준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상한 아이. 아저씨 다리 고쳐준다고 했다가 소문났어요. 강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를 이상하다고 말하다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괜찮아요, 아저씨. 아빠가 그랬어요. 남들이 이해 못해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아린이의 말에 강준수가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린아, 너는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건 너밖에 없어. 강준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다른 직원의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죠. 야, 너 진짜 이상하다. 다리 고쳐준다고? 말도 안 돼. 맞아.
우리 엄마가 허풍쟁이라고 했어. 아이들이 아린이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아린이는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희들 당장 여기서 사라져. 강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죠. 회장님, 아린이한테 사과해. 저희가 뭘 사과하라고 했어. 강준수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죄송해요. 아이들이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혼내신 거예요? 아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지. 너는 내 소중한 친구니까. 친구요? 응. 나를 도와준 고마운 친구. 아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저씨도 제 친구예요. 그래, 우리 친구하자. 강준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린이가 작은 손으로 맞잡았죠. 그 시간 주방에서는 소영이 다른 직원들의 텃세를 받고 있었어요. 소영 씨, 딸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박 아줌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과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수를 아셔야죠. 딸이 뭘 잘못했나요? 잘못? 처음부터 건방진 말을 하지 않았나요? 다리 고쳐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 딸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강준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온 거였죠.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여기 왜? 무슨 일인가? 강준수의 시선이 울먹이는 소영에게 향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 아줌마가 급하게 말했죠. 소영 씨, 무슨 일이야? 강준수가 직접 소영에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소영 씨나 아린이에게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강준수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렸어요. 아린이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소영 씨는 그런 아이의 어머니고.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해했나? 네. 네, 회장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수가 나간 후 소영은 화장실로 달려가 혼자 울었어요. 4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누군가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 정우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든든함을 느꼈었는데 그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정우야,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 소영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강준수는 직원 식당에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방에서만 식사했는데 말이죠. 회장님, 여기서 드시면. 괜찮아. 다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준수가 소영과 아린이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색해했지만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아린아, 오늘 뭘 배웠어? 달이랑 대화하는 새로운 방법이요. 아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어떤 방법인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를 지탱해줘서 고맙다고. 그날부터 강준수, 소영, 아린이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강준수는 아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소영과는 아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이지만 함께 있을 때는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오늘 다리 기분이 어때요? 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정말요?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린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오랫동안 슬픔과 절망만 있던 이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강준수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 아이와 이 여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처, 남편을 잃은 아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외로움. 세 사람의 상처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강준수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다리와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아린이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죠. 오늘은 어떤 기분이야, 다리야? 강준수가 다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때때로 다리에서 미세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설마. 강준수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한편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오래 일한 직원들이 그랬죠. 말이 되나? 새로운 가정부 딸이 회장님과 제일 친해? 우리는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그런 대우 못 받았어. 박 아줌마가 분개했어요. 게다가 그 아이가 뭘 안다고? 다리 고쳐준다고? 웃기는 소리지. 맞아. 회장님이 너무 속고 계시는 거 아니야? 김 부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강준수의 변화는 좋았지만 아린이에게만 의존하는 게 걱정됐거든요. 며칠 후 박 아줌마가 김 부장에게 다가왔어요. 김 부장님, 제가 본 게 있어요. 뭘 보셨는데요? 그 아이가 회장님 없을 때 다른 직원들한테 자랑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회장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박 아줌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덕분에 좋은 대우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더라고요.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짓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아린이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10살짜리가 그런 큰 병을 고쳐? 처음부터 이상했어. 분명히 뭔가 꾸민 일이야. 소영 씨도 마찬가지야. 딸을 이용해서 회장님께 잘 보이려는 거지. 직원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소영은 이런 분위기를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김 부장이 강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아린이 관련해서요. 강준수의 표정이 궁금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린이가 회장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이용한다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큰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강준수는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스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 부장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아린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아직까지 다리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세한 감각은 있었지만 그것도 착각일 수 있었죠. 한 달이나 됐는데 여전히 걷지 못하잖아. 의심의 씨앗이 강준수의 마음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강준수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린아. 네, 아저씨. 아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강준수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너 정말로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는 거야?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걷지 못하잖아. 강준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배어 있었어요. 아린이가 당황했죠. 아저씨, 왜 그래요?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야? 아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믿어주던 강준수가 갑자기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저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럼 왜 아직도 안 나아? 시간이 걸려요. 마음도 천천히 치료되는 거예요. 하지만 강준수는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아저씨, 아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상처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 아린이가 울면서 나오자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아린아, 왜 그래? 엄마, 아저씨가 저 믿지 않아요. 아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가 가서 이야기해 볼게. 안 돼요. 아저씨가 화났어요. 소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늘 걱정했었거든요.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속으로 좋아했어요. 봐, 결국 들통났지. 처음부터 이상했다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네. 박 아줌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거였거든요. 며칠 후 소영이 김 부장을 찾아왔어요. 사표를 쓰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요? 여기 있어봤자 아린이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과 잘못된 게 있었나요? 아린이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김 부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아린이가 강준수의 방문 앞에 섰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죠. 아저씨, 저예요. 들어오지 마. 저 정말 거짓말 안 했어요. 아저씨 다리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문 너머로 아린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다시 포기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강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 내일 떠날지도 몰라요. 아린이가 떠난 후 강준수는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방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강준수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변화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편해졌고 희망이 생겼고 다리에서도 미세한 감각이 있었어요. 설마 내가 아린이를 의심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받은 아린이와 소영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강준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린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아린아,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메아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영과 아린이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떠나는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해요? 아린이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아린아. 여기 있으면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소영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었거든요. 하지만 아린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더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갈까요? 아니야. 그냥 조용히 가자. 소영이 아린이의 손을 잡았어요. 같은 시간 강준수는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아린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다시 포기해요. 강준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미세한 감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포기해서 그런 건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린이의 치료는 의학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치료였다는 걸 말이에요. 희망을 잃으면 몸도 다시 포기한다는 걸요. 내가 뭘 했지? 강준수가 자신을 자책했어요. 한 달간 자신을 변화시켜준 아린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던 그 아이를 의심했다니요.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 김 부장과 다른 직원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린이는 진심이었거든요. 아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김 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소영 씨와 아린이가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합니다. 강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지금 택시를 부른다고 합니다. 안 돼. 강준수가 급하게 휠체어를 움직였어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강준수가 현관으로 나왔을 때 소영과 아린이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 씨, 아린아. 두 사람이 뒤돌아봤어요. 아린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가지마. 회장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강준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린아, 아저씨가 너무 바보였어. 네 진심을 몰라줬어. 아린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직 상처가 컸거든요. 아린아, 들어줘. 강준수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너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4년간 죽어있던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 소영도 아린이도 강준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가 없으면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어둠 속에서 혼자 죽어갈 거야. 아저씨, 제발 떠나지 마. 아저씨가 잘못했어. 강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린이가 천천히 강준수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정말 저 믿어요? 믿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흔들려. 다른 사람들이 또 나쁜 말하면요? 상관없어. 넌 내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아린이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해볼까요? 다리 치료? 응, 다시 해보자. 엄마도 여기 있고 싶어요? 아린이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아린이가 행복하면 돼. 소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기회가 아니야. 부탁이야. 강준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 소영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때 다른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박 아줌마가 앞장섰죠. 회장님, 저 사람들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닥쳐. 강준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아줌마가 움찔했어요. 네가 거짓말로 나를 속였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아린이와 소영 씨에게 사과해. 저희가 왜? 당장 사과하라고. 강준수의 분노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 소영과 아린이가 감동받았죠. 아린아, 이제 정말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겠어? 네. 아저씨 다리 꼭 고쳐드릴게요. 아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소영 씨, 네, 고마워. 이런 천사 같은 딸을 키워줘서.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됐어요. 강준수는 다시 다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린이는 더욱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아저씨, 이번엔 정말 포기하면 안 돼요. 안 해. 절대 안 해. 약속해요. 약속해. 강준수와 아린이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며칠 후 강준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치료는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을 잃은 상처, 혼자라는 외로움, 절망과 분노. 이 모든 게 아린이와 소영 덕분에 치유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강준수가 중얼거렸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죠. 그날 밤 강준수가 다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리야,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어. 지켜줄 사람들이 생겼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리 끝에서 확실한 감각이 느껴진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강준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감각이 있었어요. 아리나. 강준수가 기쁨에 차서 아린이를 불렀어요. 진짜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아리나, 빨리 와. 강준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렸어요. 아린이와 소영이 급하게 달려왔죠. 뭐가 있었어요? 다리에서 감각이 느껴져. 강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발가락 끝에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정말요? 아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이번엔 정말이야. 착각이 아니야. 강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거든요. 소영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의학적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회장님, 혹시 착각은 아니시겠어요? 아니야. 분명해. 여기 발가락 끝이 따끔거려. 강준수가 자신의 발을 가리켰어요. 표정이 너무 진지했죠. 아린이 말이 맞았구나. 정말 마음이 먼저 치유되니까 몸도 따라오는 거야. 소영도 감동받았어요. 딸의 순수한 믿음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아저씨,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리가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했죠. 아린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았어. 강준수가 아린이를 꽉 안았어요. 이 작은 천사가 자신에게 기적을 선물해 준 거였죠. 고마워, 아린아. 정말 고마워. 아직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아린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어요.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모두 몰려왔어요.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정말로 감각이 돌아오신 건가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미세하지만 분명히 느껴져. 박 아줌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헐뜯었던 아린이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됐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강준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거든요. 아리나, 이제 뭘 해야 하지?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다리한테 움직이라고 말해보세요. 강준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다리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우리 함께 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강준수가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움직였어. 정말 움직였어. 강준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인 거였거든요. 소영은 감동에 북받쳐 울고 있었어요. 이런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 아린이가 정말 대단해. 엄마, 아저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거예요. 아린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어요.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발목, 그리고 종아리까지. 오늘은 어때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 종아리까지 느껴져. 정말요? 와. 아린이가 기뻐하며 뛰어다녔어요. 이제 정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강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아리나, 너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저도 아저씨 덕분에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강준수가 소영과 아린이를 바라봤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지.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강준수가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는 날이었죠. 준비됐어요? 아린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해보자. 강준수가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소영과 아린이가 양쪽에서 지켜봤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강준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힘든 신음소리가 났지만 강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준수가 일어섰어요. 휠체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는 강준수의 모습이었죠. 일어섰어. 정말 일어섰어. 아린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회장님, 소영도 감동에 겨워 울고 있었어요. 4년 만이야. 4년 만에 내 다리로 서는 거야. 강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걸어보세요. 천천히. 넘어지면 안 되니까. 강준수가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어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걷고 있어. 정말 걷고 있어. 강준수가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었어요. 아린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아린아. 강준수가 아린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아린이가 강준수의 품에 안겨 말했어요. 소영 씨도 와. 강준수가 소영을 불렀어요. 소영도 다가와서 세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정말 가족이에요.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준수는 자신의 다리로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서연아, 하은아. 아빠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강준수는 이제 알았어요. 사고로 가족을 잃은 건 비극이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린이와 소영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마워, 내 천사들아. 강준수가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준수는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아린이와 소영을 깨웠어요. 일어나, 우리 가족들아. 아저씨, 정말 걸어서 오셨어요. 응, 이제 매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 아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강준수에게 달려왔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새 마음이 서로를 치유하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택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강준수는 이제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아린이와 함께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4년 전의 활기찬 모습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죠. 아린아, 오늘은 뭐라고 놀까? 아저씨, 저 새로 배운 거 있어요. 아린이가 신나게 뛰어왔어요. 이제는 다른 직원들의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모두가 아린이를 신기하게 여겼거든요. 직원들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 아줌마는 아린이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죠. 아린아, 아줌마가 특별히 만든 쿠키야. 와, 고마워요. 미안해, 아린아.
처음에 아줌마가 너를 못 알아봤어. 박 아줌마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린이의 순수한 마음과 실제 기적을 목격한 후로는 완전히 마음이 변한 거였습니다. 김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 모습을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 아린이와 소영 씨 덕분이야. 강준수는 회사 경영 방식도 완전히 바꿨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재활센터 건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좋아. 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강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척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도 함께하는 특별한 곳으로 말이죠. 아린이 아버지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함께 일하게 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소영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죠. 소영 씨, 재활센터에서 환자 가족들 상담을 맡아줄 수 있을까? 제가요? 당신처럼 힘든 시간을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해보겠습니다. 소영은 이제 강준수와 대등한 파트너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같은 관계였죠. 아린이는 더욱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어요. 아버지의 심리학 책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강준수도 함께 배우며 도왔습니다. 아린아,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 사람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저씨가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래, 네가 나에게 그걸 가르쳐줬지. 아린이는 이제 강준수에게 딸 같은 존재였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가까웠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항상 함께 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 심리학 동화책을 읽었어요. 마음이 아픈 공주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데? 공주가 슬픔에 빠져서 웃지 못했는데 작은 요정이 와서 마음을 치료해줬어요. 강준수와 소영이 웃었어요. 아린이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 요정이 아린이 같네. 아저씨가 공주세요? 응, 아저씨가 슬픈 공주였어. 어느 날 저녁 아린이가 먼저 잠든 후 강준수와 소영이 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 고마워. 뭐가요?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줘서. 제가 한 건 없어요. 다 아린이가. 아니야. 당신도 날 많이 도왔어. 강준수의 시선이 따뜻했어요. 어느새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나, 당신과 아린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건 남편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소영 씨, 네, 우리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 강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도 가족 같은데요. 진짜 가족 말이야. 소영은 강준수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죠.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야. 천천히 생각해. 며칠 후 아린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저씨 좋아해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요즘 웃는 게 많아졌어요. 아빠 생각하면서 울던 때와 달라요. 아린이의 관찰력은 여전히 놀라웠어요. 아저씨도 엄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좋아요. 아저씨가 진짜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그날 밤 소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호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해도 괜찮을까?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죠. 아린이도 좋아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영은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일주일 후 소영이 강준수에게 답을 했어요.
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강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네. 아린이도 원해요. 아린이도? 네. 아저씨가 진짜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아린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을 안았어요. 1년 후,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강준수는 정원에서 아린이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소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소영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린이는 강준수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더 높이 던져주세요. 좋아, 우리 딸. 강준수가 아린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아린이의 웃음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죠. 그날 오후 강준수가 설립한 재활센터 개원식이 있었어요. 간판에는 희망 재활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함께합니다. 강준수가 개원 인사를 했어요. 진정한 치유는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저처럼 절망에 빠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린이와 소영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저택 정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강준수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고 아린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아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한때는 상처받은 새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치유하며 완벽한 가족을 이룬 거였습니다. 강준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하은아. 아빠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소영도 중얼거렸어요. 정호야, 고마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아린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아린이의 마지막 말이 저녁 공기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상처와 절망에서 시작된 만남이 기적과 사랑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